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치과 상담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은 시린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아가 시린 경험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텐데 치아가 시린 이유 도대체 뭘까요? 치아가 시리다는 건요. 일단 치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고요. 잇몸에 둘러싸여 있어야 할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치아의 구조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치아의 맨 바깥층은 범랑질입니다. 이 범랑질은 거의 대부분 모기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범랑질은 치아 입장에서는 단단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랑질 안쪽으로는요. 상아질이라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덜 단단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아질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경이 있고요. 네, 치아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치아가 시리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치아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면 일단 치아가 깨졌을 때가 있겠고요. 네. 충치 때문에 치아에 구멍이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것도 아니고 충치가 생긴 것도 아닌데 시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가장 흔한 건 치아에 폐임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폐임 현상은요. 대부분 작은 어금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폐임 현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잇몸과의 경계 부위입니다. 작은 어금니의 잇몸 경계에서 치아가 떨어져 나갈 때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근데 치아는 앞니도 있고 네. 송곳니도 있고 큰 어금니도 있잖아요. 네네. 유독 작은 어금니의 폐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래턱을 움직이는데요. 생각해보면 위턱은 머리뼈와 함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위쪽 치아가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래턱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음식을 잘게 부수면서 씹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때 아래턱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송곳니입니다. 위아래 치아를 어금니로 깨문다고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려면 아래턱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위아래 치아끼리 갈려야 하거든요. 네. 아래턱에 있는 송곳니의 뾰족한 끝 부분은 위턱에 있는 위쪽 송곳니의 안쪽 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꽉 씹었을 때 닿았던 위아래쪽 어금니는요. 아래턱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닿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식사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 송곳니가 닳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송곳니를 많이 사용하면 닳아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점 때문에 작은 어금니가 패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래턱이 좌우로 움직일 때 송곳니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닳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길잡이 역할을 송곳니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는요. 닳아진 송곳니와 함께 위아래 작은 어금니가 길잡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모든 치아는 제일 바깥층이 단단한 범랑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범랑질이 그렇게 쉽게 닳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 송곳니가 닳아졌을 때는 이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위아래 작은 어금니가 아래턱의 길잡이 역할만 잘하면 좋겠는데 그 길잡이가 되는 방향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이 움직일 때 작은 어금니에서 툭 하고 걸리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툭 하고 걸리는 힘 때문에 작은 어금니의 잇몸쪽 경계부,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의 목 부위가 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은 어금니의 목 부위가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패임 현상 10대나 20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나 20대에는 이런 폐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송곳니가 많이 닳아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하지만 간혹 이 10대나 20대임에도 불구하고 폐임 현상이 나타나서 치과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아래턱이 좌우로 움직일 때 작은 어금니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땐 당연히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열을 고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치아가 시린 경우에 폐임 현상 때문에 나타날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차원적인 치료는요. 일단 폐임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치과에서 이 메꾸는 재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기준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치아와 색상이 약간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항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를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때는 폐임 현상이 나타난 치아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여러 개일 때. 네, 심한 경우는 폐임 현상이 나타난 치아가 20개 이상의 경우도 있거든요. 맞네요. 네. 네. 이제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재료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개수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되는 재료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재료는 이제 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탈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리고 물론 치아와 색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치료 후에 표시가 거의 나지 않아서 좋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비용이 건강보험 재료에 비해서 약 5배 정도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네네. 네, 폐임 부분을 때우는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는요. GIC라고 하고요. 치과에서는 흔히 치아 색상에 보험이 되는 재료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런 GIC와 다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재료는 저희들이 충치 치료할 때 치아 색깔 레진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레진이라는 재료로 폐임 부분을 메꿉니다. 네. 그런데 GIC나 레진으로 폐임 부분을 때우는 게 1차원적인 치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1차원적인 치료라는 말은요. 현재 벌어진 현상에 대한 처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더 중요한 치료가 있는데 바로 폐임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어금니의 폐임 현상 원인이 아래턱이 좌우로 움직일 때 기존의 길잡이 역할을 하던 위아래 송곳니가 닳아지면서 작은 어금니가 서로 닿게 되는데 이때 툭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힘이 작은 어금니의 목 부위로 전달이 돼서 결국 그 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없애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폐임 부분이 있으면 폐임 부분을 떼우고요. 작은 어금니가 좌우로 움직일 때 툭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를 매끄럽게 꼭 다듬어 줘야 합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작은 어금니끼리 툭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없는 분들이라면 폐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치아 모양 역시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물론 대략적인 모양은 같겠죠. 하지만 이런 굴곡이나 크기에서 차이가 좀 나면서 위아래 작은 어금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네.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툭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린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습관들? 이게 송곳니가 닳아지는 게 제일 처음 시작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실 때
세게 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특히 사탕 같은 걸 깨서 드시는 분들 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송곳니가 더 많이 쉽게 닳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먼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이 가리나 이를 꽉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치아 보호에 필수입니다. 맞아요. 치과는 빨리 또 병원을 가서, 이게 치과 관리라는 게, 치아 관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좀 어떤 식습관도 중요하고 이제 치아 관리하는 방법들도 중요할 텐데 좀 네.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치아 관리를 할 때요. 이제 흔히들 나는 어떤 칫솔이 좋아, 어떤 치약이 좋아. 네. 그래서 언니 주변에서 근데 이걸로 이 치약 사용하니까 정말 좋았어. 써봐.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칫솔질하는 시간이 네. 그 어떤 치약이나 칫솔보다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네,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정말 이게 치약에는 치약 묻히고 칫솔질하면 화한 느낌 때문에 칫솔질이 제대로 안 되었더라도 개운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에 치약을 타서 그걸로 가글만 해도 개운합니다. 네, 개운합니다. 이건 가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약이 없더라도 칫솔만으로도 칫솔질 하는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네. 이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칫솔질 하실 때 꼭 시계를 못 보시더라도 5분 이상 네네. 꼭 하시면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짧게 빨리 해서 양치질 끝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어린 맞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인데 좀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양치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치과 질환 전반에 걸친 상담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시린 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